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요즘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아마 지금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에 뭐 설레임에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교차하실 거고 솔라나나 아니면 체인링크의 선제적인 폭등에 관련해서 아마 좀 상대적으로 좀 약간 감정적으로 요동이 많이 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증이 끝난 코인들은 다 각자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예, 체인링크가 갔던 길을 솔라나가 갔던 길을. 그래서 그렇게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코인 시장에 관해서 한번 둘러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저께 이제 선제적으로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가스가 어저께 뭐 4만 원 가까이 제가 보니까 4만 원 가까이 올랐던데 저는 뭐 물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고 예, 뭐 4만 원에 팔고 제가 이제 다른 코인을 사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 코인을 하여튼 매도를 했어요. 저는 이미 뭐 어저께 중에 얼마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매도를 하고 저는 이거를 이제 추매를 했거든요. 이거보다는 물론 낮은 가격에 추매를 했지만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얘는 분위기를 잡는 떡밥입니다. 얘는 떡밥. 우리 물고기 잡을 때 떡밥부터 먼저 미리 뿌리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유도를 하잖아요. 코어의 중심은 이 친구고 지금 아마 얘도 많이 안 갔을 거고 온톨로지 가스. 가스는 예전에 한번 장난을 쳤었잖아요. 그거는 찐 상승이 아닙니다. 그리고 큐텀도 저한테 되게 많이 여쭤봐 보시는데 주시는데 이거랑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뭐 지금 당장 사라 막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시면은 100점 100패 합니다. 이 개인이 이 분위기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XRP는 스웰이 끝나서 제가 뒤통수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야 아마 후행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코인을 투자하면서 이게 금방 5천 원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개인의 어떤 그런 거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진득하니 제가 기모로 길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길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네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스토리지랑 시아 코인 있죠? 시아 코인 요거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요거를 보시면서 진득하니 기다리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탑코인에 비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손절하고 다른 데로 가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개인적인 견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이게 저 옛날에 어릴 적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 손오공 나오는 거. 거기서 에네르기파를 쏠 때 기를 모으잖아요. 일단은 기를 모으는데 지금 기를 모으고 있는 거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바꾸시면 안 된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재미난 뉴스가 어저께 나왔던데 이제 그레이스케일 관련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거랑 연결해서 보시면 아마 확신을 더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대신 정부에 브리징해서 내줬냐면 나스닥이 이거를 대신 신청을 해줬습니다. 아시겠지만 나스닥은 DCG의 투자자예요. DCG의 자회사가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 모종의 관계를 연상해서 보시면 거기에 사실 핵심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고 체인링크 급등 이유는 체인링크 CEO가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현물 ETF보다 전통 금융사와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하다. 이 언급을 하잖아요.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 발언이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물 ETF보다 전통 금융사와 파트너십이 이 말의 가장 표본이 코인 시장에서 누가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냐면 XRP가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가격이 못 오르지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 세계 금융사와 사슬같이 얽히고 설키고 얽혀 있는 게 이 친구예요.
후행적으로 반드시 가격이 받쳐줄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XRP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엉덩이를 무겁게 하시면, 그리고 트론이 이제 조금 오르죠.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릴 부분이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보시면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뉴스에 뭐가 났냐면 폴로니엑스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 그래서 60밀리언이 해킹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트론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랑 또 관련이 있을까요? 트론은 BTT랑 관련이 있습니다. BTT가 업비트 바닥에 쫙 깔려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홀딩하고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절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이게 오히려 폴로니엑스가 해킹당했다는 뉴스가 역발상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랑 지금 후오비 있죠. 후오비라는 거래소 있죠. 홍콩에 라이센스 신청한 거, 요거랑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 뭔가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론하고 BTT 이거 지금 파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고팍스 레퍼럴을 해가지고 요즘에 위믹스 그거 하시라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고팍스 여기 가입하시라고.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지분의 70%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지분을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물론 발표는 없었어요. 바이낸스 코리아의 오픈에 관해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차피 가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저도 그렇고 어차피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가입할 거면 차라리 지금 이 기간에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기간은 이런데 이 위믹스 받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하루에 규정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냥 가입하는 게 나아요. 이거를 막 여러분들한테 종용하거나 이런 의미는 없어요. 이왕이면은 이벤트 기간 내에 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나중에 가입을 해야 될 거면 거기다가 뭐 위믹스가 앞으로 어떻게 상장될 거라는 거에 관해서는 유출을 바보가 아닌 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격이 지금 상황으로 전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도 받으시고 1만 원 받으시고 10개의 위믹스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시드로 해서 뭐 나중에 또 다른 투자를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이왕이면은 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초대 코드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유튜브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보시면 이거 참고해서 가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거 가입해 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궁금하신 거 여쭤봐 주시면 제가 공을 들여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코인 분석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과거에 있는 자료를 제가 대입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간을 내서 저도 이제 코인 공부할 겸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해 주시는 거에 관해서 이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 공부를 뭐 어쨌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좀 약간 더 능력치가 올라간다? 저는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찰리님 CTC 코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거 트위터 이름 있는 사람들과 네임드 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셨죠. 저도 물론 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찰리 브라운님께서 많은 이야기한 코인인데, 이거는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을 보고 지금 섣부른 판단을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제가 목소리 힘줘서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최근 나온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지리아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에 관해서의 행보와 글루아라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CTC 관련. 글루아라는 회사가 과연 나이지리아 정부하고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빌드업 돼 있는지, 그게 그 진위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거는 구글링에서 기사를 따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중국하고 인도 이후에 상당히 비전 있는 국가거든요. 아프리카 대륙 중에도. 여기에 보면 여기에 분명히 포텐셜이 있어요. 지금 이거를 팔고 막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는 코인으로 옮겨가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비트코인 골드에 관해서 이제 저한테 여쭤봐 주시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비고를 가장 비중을 많이 담겨 있는 상태로 2, 3년 전부터 물려 있는데 왜 하필 비고를 많이 사셨는지, 근데 전 세계 다 상장 폐지하고 업비트만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손절해야 할까요?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한 번의 파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비토의 파동, 그리고 지금 EDXM의 어떤 그 기사 때문에 죽어 있는 BCH의 파동, BCH 파동이 있으면 BSV도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비골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다만 중요한 건 제가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인정한 거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BSV까지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아니에요. 비골은 아닙니다. 비골을 딴 걸로 바꾸세요. 차라리. 네. 파시고. 제 개인적,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그러면 당신이 팔아서 몰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장기적인 안정을 중요시 생각하고 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범주에서는 벗어나는 코인이에요. 비골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세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계속 끌고 가시면서 장밋빛 미래를 그리시기에는 좀 미약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다 보면 이 코인 파세요, 괜찮습니다 하는 코인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코인을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플로우 코인 또 이제 자꾸 계속 물어봐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못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체인이나 솔라나보다, 그러니까 고민하시니까 이제 여쭤봐 주시는데, 얼마 전엔 마이너스 98%까지 찍혀내요. 조금 물태우긴 했지만 아직도 차트가 죽은 차트로만 보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확인을 직접 해봤거든요. 죽은 차트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프레임을 짧게 봤을 때는 죽은 차트가 맞는데, 프레임을 조금 길게 보면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차트예요. 살아나고 있는 차트고, 한 달에 아시겠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울이나 체인보다 못 가서 그렇지 한 달에 42% 상승했거든요. 이 코인이 제가 알기에는 한 달에 42% 상승했다는 의미는 세력들이 올려주기 위해서 포기한 코인은 아니에요. 포기했다면 한 달에 42% 상승 안 했습니다. 한 10몇 프로 상승했을 거예요. 그 관점에서는 플로우는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시장의 검증은 끝났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XRP 투자하고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몰빵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뚝심과 고집이 있어요. 나는 2025년 12월 25일 XRP 100배 수익 보고 매도했다. 제가 왜 가격에 관해서 자꾸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구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간이. 이때가 완성되는 때거든요. 11월, 12월 달에 2025년도. 그래서 이렇게 고집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글은 캡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XRP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를 하시는데 좀 그게 있어야 돼요. 근거값이 있는, 논거가 있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어쨌건 저는 결과값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흔들리지 않으시면. 그리고 하이브 코인은 어떨까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저한테 여쭤봐 주시는데, 이게 있어요. 하이브 코인은 올라갈 수는 있어요. 폭등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80%입니다. 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폭등은 할 수 있지만 장난감의 대상이 될, 세력의 장난감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 하이브 코인입니다. 저는 이런 류의 코인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뭐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건데,
요런 코인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예.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켓이 연도별 예상 가격을 자체적으로 몇 번을 이제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2025년도 241달러, 30년도가 742달러, 40년도가 1,500달러, 1,506달러, 50년도가 3,462달러. 이에 대한 찰리님의 의견은 저 이거 되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 견해가 X에 나온 견해가 왜 그러냐면 이게 알고리즘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2025년에 241달러, 2030년이면 5년 후인데 5년 동안 3배가 올랐다? 예.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도 더 말이 안 되는 게 30년에서 40년이면 10년 텀인데 여기서 2배가 오릅니다. 예? 40년에서 50년이면 여기서 또 10년 텀인데 여기서도 2배밖에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리즘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당장 한국 거래소에 지캐시나 호레이젠이 만약에 상장하면은 이런 알고리즘 공식은 깨져요. 이게 뭐를 근거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예, 이것대로라면 코인 투자를 안 하는 게 낫죠. 왜냐면 사실은 그래요. 호라이젠이나 지캐시가 만약에 한국 시장에 재상장을 한다면 그거는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책에 예수가 부활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됐었나요? 부활이라는 의미, 다시 임영성 코인이 죽었다가 2, 3년 동안 죽어 있다가 제도권에서 받아준다는 의미는 그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찰리님 좋은 정보와 잘 듣고 있습니다. SEC와 증권거래위원회와 XRP 합의에 대해서 찰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중요시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소송 걸렸어. 항소 걸렸어. 항소도 이제 반승소, 그리고 뭐 스웰, 뭐 IPO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이 뉴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감정을. 가격도 안 받쳐주는데 그러면은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다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거 다 그 사람들이 뉴스 던지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왜 그래서 이거를 SEC와 XRP 합의에 대해서 찰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합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ETF도 그렇고 명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확성이 있어야 ETF 승인도 될 수 있고 증권형에 관한 것도 뭐 결론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론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합의가 아니에요. 어중간한 합의가 아니라 결론이 도출이 될 겁니다. 예. 증권이다 아니다. 뭐 증권이면 뭐 그렇다고 해서 증권이라고 판명됐다고 해서 이 코인이 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근거 자료를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설상 증권이라고 판단돼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SEC가 장난질을 하는 게 SEC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AMP라는 이 코인을 증권으로 치부했었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9월 달인가? AMP 코인이 코인원에 상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항소됐다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제 갈 길 갈 겁니다. 가격도 제 갈 길 갈 거니까 자 어쨌든 AMP는 코인원에 상장됐어요. 1차적으로 다른 데도 아마 후행해서 상장을 할 겁니다. 이게 아마 작년 8월인가 9월에 SEC에서 증권으로 치부한 코인들이 몇몇 개가 있었을 거예요. 이미 우리들한테 시그널을 보여준 거예요. 이 의미를 같이 유추해서 우회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또 있는데 에이브 마이너스 80%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언급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할 급의 코인이 아니에요. 얘는 이미 요렇게 선이 있으면은 요 위에 있는 코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다라든가 비체인이라든가 뭐 엘리트급의 코인들 그 범주 안에 있는 코인이에요. 얘 ETF 승인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ETF가 승인된 정도로 기관 투자가들한테 검증 확실히 된 코인이에요. 에이브 요거. 그리고 장투용이고
기다리세요. 됩니다. 예.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비골 같은 경우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근데 고심해서 코인을 사셨겠지만 제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빗썸에 있는 디비전과 믹스마블. 네, 왜 하필 이런 코인에 투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디비전과 믹스마블은 코인으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타기로 버텨볼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물타기 해야 될 코인이 있고 물타기 하지 말아야 될 코인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솔루션을 제공해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보면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아마 이거 투자하셔가지고 시드가 많이 녹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드를 살리시려면 지금 상황에서 확률상 높은 리스크를 안고 코인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 그게 뭐냐면, 자, 위믹스는 500원이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한참 막 이렇게 시장에서, 그리고 코인원에 상장하면서 올라갔다가 1,500원이 된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 탄 사람들은 잘했던 거고, 지금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녹아있는 시드를 다시 살리려면 리스크를 안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클레이라는 코인 있죠, 이거 클레이튼. 이게 맞습니다. 이거보다 나아요, 차라리. 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얘들보다 얘가 낫습니다. 네. 이런 얘기는 원래 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판단해서 이제 잘 보시고, 그리고 이 오키드라는 코인하고 너보스에 관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시는데, 마이너스 80% 손절하고 다른 물린 코인으로 물타기를 할지 너무 고민됩니다라고 여쭤봐 주시는데, 제가 이제 아는 한도 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키드는 장투용이에요. 오키드는 이거 VPN 관련한 코인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코인베이스랑 크라켄에도 들어가 있고, 예, 코인베이스랑 크라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검증이 확실히 된 거거든요. 코인베이스에 아무 알트코인이나 들여놓지를 않습니다. 잘. 예. 근데 그거를 코인베이스, 제미니 이런 데까지 오키드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검증이 된 코인이에요. 근데 너보스는 그에 반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세모예요. 제가 언급드리기가 되게 모호해요. 예.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클레이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그렇게 솔루션을 드릴게요. 이거보다 차라리 이게 아마 확률상, 예,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낫습니다. 지금 현재, 예, 현재를 판가름했을 때. 그리고 베이비 도지와 시바이누 위에서 물려 있는데 앞으로 전망 조언 부탁드려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있어요. 고팍스 가입 감사드리고, 이게 있습니다. 도지랑 이제 시바이누가 있을 거예요. 시바가 있을 텐데, 베이비 도지는 급이 낮아요. 밈코인 중에 페페가 얼마 전에 폭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조금 이제 밈코인을 투자를 하시려면 급이 있는데 도지랑 시바이누까지입니다. 네. 도지랑 시바이누까지가 일단은 기관들한테 검증된 코인이 되게 의외죠. 네. 저도 그러니까 도지코인은 기관이 검증할 만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북미 쪽에서는 도지코인을 실제로 결제에 활용할 어떤 그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근데 시바이누까지는 저도 생각지들 못했는데 시바이누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베이비 도지는 좀 약하지 않나. 베이비 도지는 물론 뭐 이 트렌드를 타고 같이 이렇게 도지가 오르면 시바도 오르고 베이비 도지도 오르고 이렇긴 하겠지만, 페페도 오르고 하겠지만 조금 그렇지 않나.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바 이누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뭐 포트를 변경하는 거는 상승이 어떤 게, 만약에 시바 이누가 올라가고 베이비 도지가 안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베이비 도지가 올라가고 시바 이누가 약간 꺾여 있을 때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그 결정이 낫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빗썸에 있는 코인을 좀 많이 투자를 하셔요. 빗썸이 이제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거 빗썸을 디스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어떤 게 있냐면 이 거래소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빗썸은 이게 있어요. 상장과 상패를 좀 빈번하게 하는 거래소 중에, 한국 거래소 중에 조금 약간 대표적인 거래소예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땐 그렇거든요. 상장과 상패를 빈번하게 한다는 의미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별로 썩 좋을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빗썸과 빗썸의 맵 프로토콜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코인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다 조사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투자자도 나쁘지 않고 그거는 기정사실인데 제가 가격적인 흐름이랑 퍼포먼스랑 이것저것 다 봤거든요. 근데 단기적인 건 물론 뭐 가능성을 볼 수는 있지만 장기 투자로서는 조금 약간 미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할 텐데 BCH에 관련해서 요거 비트코인 캐시 EDXM 마켓에 상폐되는데 다른 거래소에서 상폐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봐 주시는데 물론 잔잔바리 거래소에서 상폐 뉴스가 나와서 대중을 좀 식겁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BCH ETF 승인될 거라고. ETF 승인될 거라고. 이미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기준을 잡으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싱가포르에 있는 DBS에 지금도 아마 이거 리스트업 돼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형 기관에서도 아직까지도 포트폴리오에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을 EDXM에서 빠졌다를 기준에 잡지 마시고 오히려 페이크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진득하니 뒤통수를 맞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어저께 이제 제 성향을 보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직관을 믿는다는 말씀을 장황하게 하시는 것 같아 불안하네요. 근데 이게 말씀해 주는 저는 제 직관이 이제 어떤 거냐면 그냥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직관이 아니에요. 그냥 뭐 신기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런 근거값을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키고 빈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불확실성이 있으면 더 근거 자료를 추가해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내서 이거를 추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100% 직관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제 영상을 계속 보시고 계속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보시다 보면 거기에 아마 저란 캐릭터를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AMP를 언급해 주셨어요. AMP. 그래서 AMP는 걱정하실 코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있어요. SEC에서 이거를 AMP를 증권으로 취부한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올해 9월 얼마 전에 한 2개월 전에 이게 코인원에 상장이 됐어요. 코인원에 상장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코인원이 과연 몰랐을까요? 금방 상폐하기 위해서 이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됐고 그리고 NFT 블러 이거 많은 분들 투자하고 계시던데 이거 떠오르는 해둔대요. 제가 보니까 추매는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이거 제가 OK라고 써놨잖아요. 다른 일절 다른 얘기 안 하고 이거 괜찮은 코인이에요. 괜찮은 코인이던데요. 잘 선택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가격적인 거는 제가 지금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건 가지고 계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른 이상한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개중엔 계신데 이 괜찮아요. 제가 OK라고 노란 글씨로 써놨잖아요. 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거나 뭐 저도 공부할 겸 부담 없이 뭐 시간을 할애해서 저도 이제 코인 시장을 요즘에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댓글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댓글 적어주시면서 만약에 이거 고팍스 향후에 이제 뭐 바이낸스 코리아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직 오피셜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차피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라도 이벤트 기간 내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믹스도 받으시고 1만 원에 뭐 어떤 이런 것도 받으시고 그래서 여기 이거 참고 유튜브 설명란과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서 가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투자하시는 코인에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솔직 담백하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판단하실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댓글에 쭉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세세하게 아주. 예, 예, 그냥 장난스럽게 하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